안녕하세요. TY 성형외과 우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용적인 코술과 함께 흔히 시행하는 기능 코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코술은 말 그대로 코의 기능을 개선해 주는 수술이겠죠. 코의 기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숨을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니까 코의 숨 쉬는 기능을 개선해 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비중격 편위 또는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비중격 연골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코의 가운데에 있어서 좌우를 나누는 벽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중격인데요. 비중격 연골이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이렇게 S자로 휘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공기를 아무래도 조금 더 가로막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숨 쉬는 것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하비갑계 비대증입니다. 비갑계라고 하는 것은 코 안에 외측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점막으로 쌓인 구조인데요. 이 하비갑계가 엄청 커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 숨 쉬는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하비갑계를 일부 절제해주는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하비갑계 절제술입니다.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에는 하비갑계처럼 단순히 제거를 다 해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을 전부 제거하면 코가 무너지는 그런 안짱코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격 연골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제거할 수가 없고, 코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테두리를 남겨서 힘을 좀 어느 정도 보존하도록 해주고, 그 안쪽에 있는 알맹이만 이렇게 빼내듯이 안쪽에 휘어져 있는 구조만 빼내면 어느 정도 길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성형외과에서 기능코 수술을 하냐? 미용술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코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일단 콧대는 실리콘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코끝은 오로지 연골로만 높이는 것으로 요즘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비중격 연골입니다. 왜냐하면 코를 어차피 박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채취할 수가 있고, 코끝을 지지해주는 힘도 어느 정도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재료인데, 비중격 만곡증에 의해서 일부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 이 연골을 제거하는 행위와 성형외과에서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중격을 채취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겹친다는 거죠. 가끔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는 예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이미 비중격 수술을 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용 수술을 위해서 비중격을 때려 들어가도 당연히 없겠죠. 이미 뗐으니까. 다시 자라지 않는 구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귀연골을 이용하거나, 귀연골로는 썩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경우라면 기증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격이 휘어서 어차피 떼어내야 하는 경우라면 이비인후과에서 그 수술을 받으셔서 그 연골을 폐기하시지 말고 성형외과에서 그 비중격 연골을 떼서 그것을 이제 미용 수술을 하는데, 코끝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형외과에서도 미용 수술과 기능 코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중격 연골이 휘어있는 경우, 하비갑계가 커져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이제 동시에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하비갑계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처럼 실제로 미용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아니다 보니까 엄밀하게는 완전히 겹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보통은 편위증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비갑계 수술은 또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따로 시행하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성형외과에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능 코 수술을 하면서 이것을 동시에 미용 수술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겠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가 조금 이렇게 외관 쪽으로도 이미 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매부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코가 되게 좀 크신 분들, 코가 아무래도 크고 잘 발달된 경우에는 비중격의 크기도 크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휘어있는 정도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숨 쉬는 그 길이 좀 좁아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코골이가 심하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능 코수술을 하는 경우에 비중격이 휘지 않은 환자분들과 좀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비중격이 휜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비중격만으로 코끝을 높이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요. 가끔 보면 외상에 의해서 부러졌는지 또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휘어있는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90도로 이미 마치 비중격 연골이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의 강도도 많이 약해져 있고 이렇게 긴 조각이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코끝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휜 경우에도 적당히 휜 걸 가지고 기둥을 세우면 코끝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수가 있는데, 적당히 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연골이 이렇게 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휜 방향으로 채취한 비중력을 분리한 다음에 가른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해서 맞닿게 이렇게 기둥을 세우면 똑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주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부러진 것처럼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자체가 거의 부러지려고 달랑달랑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꺾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그 비중격 연골만으로는 코끝을 적절하게 세울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미리 설명을 드려서 만약에 비중격이 코끝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증 늑연골을 동시에 덧대서 사용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